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58쪽 행렬의 데이터 요소 접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데이터 요소 접근. 우리가 이 행렬 지난 시간에 보듯이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벡터와 달리 대괄호, 대괄호라는 건 똑같죠. 근데 대괄호 안에 이렇게 행에 대한 색인과 열에 대한 색인 이렇게 그래서 컴마로 구분되는 걸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행렬이 없이 그냥 한 줄이니까 그냥 대괄호 안에 시퀀스로 표시가 돼 있었죠. 이게 시퀀스죠, 그죠? 근데 행렬은 이 대괄호 안에 행에 대한 색인과 열에 대한 색인,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했죠. 이 두 개로서 이 요소를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죠.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벡터에 접근해서처럼 6.3.1 정수형 벡터 색인 정수형 벡터 색인이 아니죠. 행렬 색인이죠. 정수형 색인이죠. 정수형 색인 벡터 정수형 벡터 색인이죠. 정수형 벡터 색인. 그러니까 행과 열에 대해서 정수형으로 이게 색인을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말고도 이제 6.3.2 6.3.2를 보시면 문자형 벡터 색인, 문자형 벡터 색인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3.3에 보면 논리형, 논리형이 있겠죠. 논리형. 6.3.3 논리형 벡터 색인. 그러니까 색인이 논리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과 열에 대해서. 그리고 6.3.4는 벡터 형태로.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이 다른데 벡터 형태로 요소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행렬이지만 마치 벡터처럼 그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요소에. 그 다음에 6.3.5는 조건식에 의한 요소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조건식으로 나오면 이게 논리형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3.5, 그러니까 6.3.3은 사실 6.3.5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으로 요소들을 접근하면 그것에 의해서 색인이 논리형 벡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정수형 벡터 색인. 헤드부터 헤더만 좀 만들고 진행하죠. 그래서 아웃라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아담바의 코드 청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벡터를 한번 행렬을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매트라는 행렬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알바인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알바인드는 이게 어디 있죠? 벡터 결합 행렬을 만들 때 행렬 이걸 행으로 요 벡터를 행 단위로 해서 결합하는 바인드가 결합하다는 뜻이죠. R은 로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1536 3648 2487 이렇게 해서 매트라는 행렬을 여기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트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행렬이 바로 이 MAT라는 행렬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형 정수형 벡터 색인을 이용해서 한번 액세스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요소를. 자, 요 4번에 가고 싶어요. 4라는 데이터. 그럼 2행 3열이죠. MAT. 그럼 벡터가 아니라도 그냥 2,3 이렇게 2,3 하면 요게 특정 2행 3열에 있는 4 요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MAT 변수로 그냥 변수 이름만 써주면 우리가 벡터처럼 이렇게 이 형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괄호로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컴마로 해서 이렇게 이걸 비워놔요. 그럼 이건 모두예요. 모든 행
모든 열. 그래서 대괄호 안에 컴마 대괄호 닫으면 뭐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는데 그럼 모든 행의 모든 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MAT하고 똑같습니다. 보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행과 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159쪽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이렇게 행과 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행과 열을. 그게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159페이지 가운데 있는 색인이죠. 그래서 여기다 한 번에 할게요. 자, 행을 이렇게 행에 대한 색인을 정수형 벡터 1, 2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또 열에 대한 거 2열, 3열 1행, 2행이 오죠? 이거죠, 이거 1행, 2행 그 다음에 2열과 3열이죠. 그러면 이 교차되는 부분, 교차되는 부분의 요소 요거 3, 그러니까 5, 3, 6, 4 요게 출력이 되겠네요. 1행, 2행과 3열, 4열이 교차 2열, 3열 교차되는 요거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만 이렇게 됐죠? 그럼 5, 3, 6,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인이 돼서 데이터 요소가 접근되면,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처럼 나오죠. 전체 요 경우는 그냥 벡터로, 이거 벡터죠. 이것도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입니다. 이거는 뭐야? 그냥 행렬이죠. 행렬 그냥 전체가 나오고, 이거는 부분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걸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변수에 M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서브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M2 이게 서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서브 세팅 뭐 또 하겠지만 뭐 여기서 그냥 설명해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서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전체가 그냥 M1 변수 들어가고, 요 전체가 그대로 M2 변수 들어가고, 요것이 M3 변수 들어가는 거죠. 뭐 실행은 안 하겠습니다. 실행은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수형 벡터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다 지울게요. 이렇게 MAT 대괄호 안에 열고 닫고 해서 컴마 행과 열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요 C1, 2만 이렇게 컨트롤 C 1행 2열의 모든 열 이거 비워놔요. 그럼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이거예요. 반면에 MAT 대괄호 뭐 컴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행 이거 비웠죠? 이거 모든 행이에요. 모든 행이 1, 2, 3행 있잖아요. 1, 2, 3행 전체하고 2, 3열, 2열, 3열만.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하단부, 그 다음에 160페이지는 이것도 마이너스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색인을 마이너스로 이거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요? 되네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하면은 요 2열, 3열 뺀 1, 6, 3, 8, 2, 7 그죠?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될 거예요. 2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안 나오죠? 이거 에러죠? 이런 건 에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쓸 때는 다 마이너스 쓰고 이렇게 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색인을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섞어서 쓰면 에러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정수형 색인이었던 것이고, 이제 문자형 벡터 색인은 이 문자형 벡터 색인을 위해서는 이 행과 열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행렬의 차원에 대해서 이 차원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요거였나? 이름 안 붙어 있네. 2번이었나? 2번에 이름 붙어 있네요. 매트 X2가 이렇게 행의 홍길동 춘향의 하양다리 중간기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책에는 이제 책에 있는 예제 이걸로 할까요? 책에 있는 예제 그대로 해볼까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문자형 벡터 세기를 위해서 이런 거 지금 매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매트 이게 매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렬 변수로서 MAT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형 벡터를 위해서 행과 열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row names와 color names 있었죠. 그거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자 매트라는 행렬 변수에 row names 지금 이건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돼 있잖아. 요게 이제 매트죠. 그래서 숫자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row.1, row.2, row.3 이렇게 그리고 color names는 열의 이름이죠. 이게 현재 1, 2, 3, 4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컴마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1열, 2열, 3열, 4열 그거를 콜.1, 콜.2, 콜.3, 콜.4로 해서 이름을 지금 부여하는 거죠. 요거 콜 네임스 함수 가로 안에 MAT 행렬 변수 그래서 MAT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MAT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MAT가 여기 MAT 이렇게 바뀌죠. MAT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자형 벡터 세기를 한번 활용해 보자고요. 똑같습니다.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문자로 세기를 할 때는 문자형 벡터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두 번째 161페이지에 있는 코드 창크 한번 보세요. MAT 요게 대괄호 열고 닫기 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첫 번째 행부분이 문자열 벡터잖아. 문자형 벡터. 또 열 부분도 문자형 벡터죠. 이렇게 다운표 안에 인용부 안에 이 이름 요거 그대로 요 선택적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다 열도 콜2와 콜3로 그래서 1행과 2행 2열과 3열 그거를 출력해라 억세스에서 보여다오 이거죠. 됐죠? 5, 3, 6, 4 그러니까 1행, 1, 2행하고 2, 3열 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문자형 벡터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거는 뭐죠? 행에 대한 색인만 넣은 겁니다. 행에 대한 색인. 행에 대한 색인. 그래서 여기 보면 행은 이렇게 로우 3, 로우 2. 이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도. 지금 2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모든 열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2, 4, 8, 7하고 3, 6, 4, 8이 출력되겠죠. 순서대로. 먼저 로우 3 이거 하나 전체 열이잖아요. 그리고 로우 2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로우 3이 먼저 나오죠. 로우 3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로우 2가 나오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기호는 안 돼. 문자형 벡터 세기할 때 우리 마이너스는 못 썼죠. 똑같습니다. 그게 16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 문자형 벡터에서의 이 요소는 마이너스 기호를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쓰면은 에러 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논리형 벡터 세기입니다. 논리형 벡터 세기. 이 논리형 벡터 세기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다 뭡니까? 논리형 벡터로 돼야 돼요. 논리형 벡터로.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예처럼 논리형 벡터 세기를 이렇게 해보죠. 논리형 벡터 이렇게. 그래서 MAT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컴마 이거 기본적으로 이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행에 대한 차원 열에 대한 차원 그 사이에 컴마로 나누죠. 근데 이 MAT가 지금 보면은 3행 4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에 대한 거 3행에 대한 TTF 또 열에 대한 FTTF 그럼 뭐야? 1행과 2행과 1행 2행 그리고 2열 3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요소를 보여다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1, 2 그 다음에 2, 3
2, 3이죠. 2, 3. 요거 2, 3. 네, 1, 2죠. 이렇게. 이게 논리형 벡터 새끼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논리형 벡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직접 쳐주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6.5에서 본 아까도 설명 간단히 했지만 조건식을 쓰면 행에 대한 조건과 열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결과가 조건식의 결과가 이러한 논리형 벡터로 나와요. 요소별로. 그거를 이용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논리형 벡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어디죠? 이게 좀 그 절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좋았네요. 그 163페이지에 코드 청크 보면 드랍 있고 force라는 게 있어요. 좀 참고적으로 이 드랍 이퀄 forc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 행만 MAT에서 1행만 해보죠. 이렇게 1행만 그런 게 벡터로 나와요. 벡터 형태로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컴마 드랍 이퀄 force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오는 거를 여기 드랍 이퀄 force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열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행을 1번으로 했는데 열을 1번으로 해볼게요. 열을 1번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책에 열로 돼 있었죠. Ctrl X 열로 해주면 열도 이게 행으로 나와요. 이렇게 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트릭스는 이렇게 행과 열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열만 아니면 첫 번째 열이든 하여튼 열만 전체 행에 대해서 열을 이렇게 출력하면 마치 벡터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컴마 드랍 이퀄 force 이걸 넣어주면 열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1, 2, 2열 모든 행에 2열로. 근데 드랍 이퀄 force로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Ctrl X 하면은 이게 마치 벡터처럼 이렇게 출력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형태로 요소를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 매트릭스는 행렬은 열 우선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열 우선. 사실은 이게 1, 3, 2, 5, 6, 4, 3, 4, 8, 6, 8, 7이라는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차원으로 3행 4열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몇 번째 요소예요? 이게 다섯 번째 요소죠. 1, 2, 3, 4, 5 다섯 번째. 요 4는 몇 번째 요소예요? 1, 2, 3, 4, 5, 6, 7, 8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코드 청크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MAT 행렬 이름 넣고 그냥 7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7 벡터처럼. 그러면 7이 뭡니까? 여기 보면 7번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단위로 먼저 가는 거예요. 열 우선으로. 그래서 MAT의 7번째 요소는 3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 형태로 행렬의 요소에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5부터 7까지 이렇게 5부터 7 해주면 어떻게 돼요? 6, 4, 3 나오죠? 5부터 7 1, 2, 3, 4, 5 6 여섯 번째는 4 7은 3 이렇게 해서 6, 4, 3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C258도 마찬가지고요. True Fals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에 의한 요소 접근.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건식에 의한 접근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교재 보면 이런 거 컨트롤 C 벡터 형태로 접근하는 건데 행렬 구분이 없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식도 행에 대한 조건, 열에 대한 조건 이걸 따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우리 벡터에 대한 조건하고 똑같아. 각 요소가 이건 뭐냐면 MAT가 5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MAT를 벡터 같이 이렇게 1, 3, 2, 5, 6, 4, 3, 4, 8, 6, 8, 7로 보고 각각을 뭐하고 비교해요? 5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5보다 큰 것만. 5보다 큰 게 뭐예요? 6, 8, 6, 8, 7. 그래서 6, 8, 6, 8, 7 다섯 개가 나온 겁니다. 예?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게 그 다음 예지요. 그 다음 예.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벡터처럼 한 건데. 이것도 벡터처럼 행렬을 벡터처럼 각 요소들이 이거 각 MAT 변수의 각 요소를 2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이게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거. 0인 것만 찾는 거야. 짝수인 것만 찾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인 것만. 그럼 2, 6, 4, 4, 8, 6, 8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마치 MAT를 요 좀 전에 봤던 벡터처럼 생각해서 요소 접근하는 건데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고 그 다음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거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MAT의 이거 대괄호죠. 예. 그리고 요게 행 부분이에요. 행. 이거 구성 잘 봐야 돼요. 구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MAT의 행에 대해서 세기를 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런 조건으로. 그리고 여기 뭐야? 열은 다 모든 열 다 보여달라고 이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열. 근데 행은 이거여야 돼. 반드시. 그러면 행은 또 뭐냐? 두 번째 열에 대해서 4보다 큰 거.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그래서 이럴 때 행이든 열이든 그 행과 열에 있는 이 조건식을 먼저 실행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행에 대한 조건식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이 행이 열이 몇 개예요? 열이 3개죠. 그래서 이 각 행에 대해서 이 열의 값이 얼마보다 큰 거? 4보다 큰 거. 4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 연산자. true,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로 true,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요 부분이 이러한 논리형 벡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행과 2행하고 모든 열. 그것이 출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요거 만족하는 행을 출력하라.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게 뭐야? 두 번째 열이 4보다 크냐 이거지.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열이 4보다 큰 게 이거 5, 6이잖아요. 5, 6, 4는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를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165페이지 하단 부분은 요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에 대한 데이터 요소 접근을 이제 확인했고요. 요 저장해주고요. 니트 니트 해볼까요? 네, 이것도 데이터 요소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여기다 설명해 주면 돼. 뭐 여러분 노트할 거 벡터 형태로 행렬을 접근하는 거. 또 이거는 그냥 행렬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고 니트 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